네, 그럼 마제스터 전문가 만나봐서 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자, 지수 단기 고점 이격 조정 자리이고, 자, 섹터의 이제 변곡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키워드를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지수, 이제 좀 고점이다. 당분간 좀 조정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그렇죠. 이제 끝없이 갈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눌림을 주고 다시 또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섹터의 상승을 또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는 차트가 이제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제가 엔비디아 차트는 작년 10월부터 해서 AI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엔비디아 투자를 하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액면 분할 전에 이제 $400였고요. 지금 보시면 그 이후에 이제 액면 분할된 가격을 말씀을 좀 드리면 4배 이상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400% 이상. 그러면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어느 정도 눌림이 진행이 되고 다시 또 N자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장으로 넘어가 보면 제가 최근에 선물 지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해드렸죠. 외인과 기관들은 계속 수익을 가져가는 구간이고 그 주축의 외국인의 포지션이 이제 상방향으로 가는 자리인데 외인들의 평단가가 368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387.90의 고점을 찍고요. 오늘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외국인들이 한 4,600억 정도 차익에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눌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지수가 단기 고점을 찍고 이격 조정에 들어가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원달러 환율이 1391원 오전으로 이 14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자리는 1400원을 찍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시 한번 원화 강세가 또 이렇게 좀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좀 진행이 되겠다. 그래서 원화 약세는 14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시점까지도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물 쪽에서만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오늘 4,600억의 익절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럼 지수 종목은 어떻게 판단을 좀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지금 보는 차트가 이제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인데 지금 현재 2,779포인트 선입니다. 제가 정고점은 무조건 돌파한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다시 이 수급 주체가 살아나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잠시 분석을 좀 해드리는데 이제 신용장구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779포인트 선에서 위치를 해 있고, 이쪽도 저는 21선까지 이격 조정이 저는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 좀 비중 조절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견인했던 섹터는 전기전자 업종이고, 예. 자, 보세요. 전기전자 업종이 정고점 돌파한 이후에 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운수장비 업종들도 먼저 상승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눌리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 정배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상승 추세에는 문제가 없다. 서머 랠리를 준비하기 위한 섹터 변곡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는 이런 비중 조정 단계는 지금 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 쪽을 보시면 이 코스닥 쪽이 지금 851이에요. N자형 눌림목에서 저점이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직전 저점까지 내려올 것이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없이 투자 심리가 조금 코스닥 쪽에서 위축된 모습들이 좀 보이고 종목 섹터별로 몇몇 종목들만 상승이 나타났었거든요. 오히려 빠질 때는 매수의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우리가 고객 예탁금의 신용 잔고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거래소 신용 잔고가 11조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도 한번 잠깐 볼까요? 코스닥 신용 잔고를 보게 되면 9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작년 10조 5천억의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자금들이 2차 전지 쪽에서 코스닥이 작년에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의 자금들이 이제 빠져서 코스피 쪽에서 자, 반도체 쪽에서의 이제 신용 잔고가 대폭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여기서 이제 신용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사실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신용 레버리지를 썼다는 얘기는 어떤 그 종목에 대한 뭐 확신보다도 수익에 대한 욕심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들도 분명히 소화를 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23만 원 선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 선 살짝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예, 눌리는 자리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자, 반도체는 제가 한미 반도체가 이제 꺾이나를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에서는 뭐 한미 반도체만 보면 된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눌림이 나타나면 이제 언제 시장에 어떤 그 고점이 나오느냐 이걸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20만 원 가까이 지난 6월 14일에 19만 6,200원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약간 좀 부담되는 자리다. 근데 지금 뭐 수급 상황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 이제 시장에 중심 선상에 있고요. 근데 그 이외의 반도체는요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테크닉스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뭐 ISC라든지 뭐 두산 테스라든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너무 이게 반도체 섹터 쪽에서 한미 반도체하고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의 어떤 집중되는 물량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편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뭐 유럽 인터배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삼성 SDI를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ESS는요, 우리가 이제 거래소 쪽에서 모멘텀 플레이 하는 것처럼 아직 ESS 시장이 커지려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NCM 계열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3원계, 4원계 이쪽에 수요가 이제 더 실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ESS 쪽은 모멘텀 플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ESS는 모멘텀 플레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분명한 건 지금 뭐 양극재 쪽에서 포스코 퓨처엠도 가격은 더 빠지지 않습니다. 거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매도할 사람들은 다 매도했고요. 예, 보유할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큰 수익을 좀 기대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포스코 인터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눌림 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다음 주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전구체 쪽에서 지금 에코앤드림이 N장에 눌림 주고 오늘 지금 현재 4.99%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던 이제 PNT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인 흐름들이 살짝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이격 조정 진행이 되고 100에서 120% 상승이 나타나면 당연히 좀 눌리고 또 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C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지금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지 말고요. 거래가 터질 때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 어떤 종목이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터질 때는 단기 고점이 어느 정도 임박을 했고 어떤 트레이딩 관점이나 모멘텀 플레이나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투자의 관점을 봤을 때는 만약에 SKC가 주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시점에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자, 시장은 이제 선물이 382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눌려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 수익을 가져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눌리고 자, 이쪽도 이제 다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때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거래소 쪽에서 지금 2780포인트 선인데 자, 전 고점을 돌파한 눌림목 자리가 나타나면 오히려도 다시 매수 자리가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게 코스닥 쪽에서 투심이 조금 위축된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840 전저점까지 내려오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지금 851인데 840까지 내려오면 그냥 며칠만 기다리면 또 올라와요, 시청자 여러분들. 네, 그 말씀 좀 드리겠고 눌림목에서 공략 포인트를 잘 잡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지수 단기 고점의 이격 조정 구간이고 섹터 변곡의 중심선상에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선택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 위주로 섹터 위주로 좀 공략을 좀 해보면 되지 않겠냐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제스터 전문가였습니다.